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 도움과 도큐멘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어긴 한데, HTML은 일반적인 용어이긴 하고요. 거기에 도움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무언지, 이런 호기심이 좀 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맘쯤 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강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 뭘 배우는지 이런 건 잊어버리고 그냥 출석 체크하는 거 과제물 제출하는 거에 치여가지고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왜 배우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때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이걸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지? 이걸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웹문서 만드는 거 학습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웹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HTML이란 기술 학습했고요. 또 HTML이 뭐죠? 웹페이지, 웹문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 건지, 줄은 어떻게 긁을 건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등을 설명했고요. 리스트, 표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걸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CSS라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글자의 사이즈, 크기, 또 그런 움직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보다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보다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CSS가 없어도 꾸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단발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통일된 기준 하에서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절약하고 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CSS가. 거기다가 우리 자바스크립트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왜 배우는 거죠? 이미 앞에서 문서 만들고 잘 꾸몄으면 됐지. 굳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잖아, 일종의.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어떤 문서, 웹페이지, 웹 문서가 전달이 됐을 때 거기에 고정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맞추어서 또 다른 정보를 또 가공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제공한 웹 서버에서,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제공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사용자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변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도움이거든요. 앞 시간에 우리 객체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객체. 분명히 정확히 개념이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쉽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것. 즉, 컴퓨터에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규칙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객체가 나올 때 코어 객체를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트, 스트링, 어레이 이런 얘기했죠. 웹페이지를 작성하는데 거기 표시되는 내용 중 가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나와서 그 다음 단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웹페이지 제작하는 거 배우고 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우는지, 웹페이지가 제공됐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또 사용자 요구에 잘 부합하는 그런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말이 중구난방 좀 튀긴 하는데 마음은 알겠죠? 마음만 알지 말고 생각도 좀 전달받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번 주 수업은 주로 도움 뭔지, 도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도움을 제대로 이해하면 봄도 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걸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그런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봄보다는 도움을 더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이 도움이 자바스크립트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시간을 그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기 앞서갖고 작년에 조사해 놨던 건데, 작년 2010년에서 2021년이죠. 1919년도에 영국 고용주들이 찾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 이거는 기준이, 난 이 프로그램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장들이 사람을 구할 때 어느 프로그램 가능한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라고 광고를 내겠죠. 그거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1919년 11월 기준으로 상위 5개 인기 프로그램 언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것이 부인 광고 나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는지, 물론 영국입니다. 영국도 IT 굉장히 발전됐으니까요. 봤더니
물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전체 2위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가능자의 요구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자바 같은 경우가 좀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요즘에 각광받는 파이썬도 생각보다 물론 상위권에 걸려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보다 못하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지 오래되었던 C나 C++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맨 상위에 링크된 프로그램은 SQL이라는 겁니다. 이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또는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엄밀하게 또 스크립트에 가까운데 그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고 공부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어느 분야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해야지 향후 어느 쪽에 나가서 제대로 대우받고 연봉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지표로 지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바 파이썬 자바는 굉장히 인기를 오랫동안 받아왔고요. 최근에 파이썬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 수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SQL이나 자바스크립트가 더 많다는 거죠. 거기다 이외로 C샵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다 객체 지향 언어들이고요. SQL 같은 경우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거든요. 썰이 좀 길었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알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SQL. 이거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바 배우는 사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또 데이터베이스 수요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언어가 SQL 언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참고로 보라는 건데 썰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들은 이런 걸 주로 하겠습니다. 돔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합니다. 돔이 뭐고 왜 필요한지 그것만 충분히 이해했으면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돔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용 보면 HTML 돔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돔 트리와 HTML 페이지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돔 객체의 구조와 관계죠. 활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돔 객체를 통해서 HTML 태그의 출력 모양과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활용이겠네요.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법을 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돔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내용들은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다 나타납니다. 브라우저 프로그램 안에 출력이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또 엣지도 나오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이거에 대한 사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크롬 브라우저 쓰라고 그랬고요. 웨일에서도 이건 국산 브라우저죠.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평들은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 사용됐던 브라우저에는 초창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처음에 등장했던 모자이크의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라고 보통 이야기했고요. 모자이크 그거요. 그리고 나서 거기 얼마 후에 넷스케이프에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런 브라우저가 제공이 됐고요. 난 이거부터 써봤거든요.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인터넷의 역사가 잘해야 20, 30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 남짓 동안에 확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 나이 정도 될 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저랑 통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라우저, 모자이크 다음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도 이게 파이어폭스라는 걸로 연결이 돼서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보죠, 족보죠. 그렇지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브라우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995년에 등장했는데 이제 올해 2021년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쓰지 못한다는 아닙니다. 써도 가능한데 추가 기능이 없다는 거죠. 2015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란 프로를 개발하고 계속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둘 다 엣지가 아마 기본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MS 계열이죠.
여기는 모질라는 리눅스입니다. OS에 따라서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iOS 같은 경우는 사파리를 주로 사용을 하죠. 나는 저 애플 제품 별로 사용을 하질 않아가지고, 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MS 계열에 아주 몰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이폰 쓰는 친구나 iOS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아마 사파리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고요. 이 그림들은 그 아이콘들입니다. 옛날엔 이거였는데 이걸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오페라라는 그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게임기로 많이 알고 있는 닌텐도 DS나 위에 들어있는 거기는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브라우저만 탑재된 전자기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요. 윈도우라는 게 없어지고 브라우저만 해서 모든 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구글 크롬에서 아마 추구하는 바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있지만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냐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연도가 5년, 10년 사이에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2008년에 등장이 됐고요. 그 이후 아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전 세계 IT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7, 80,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거죠. 네, 요 정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브라우저를 앞으로 얘기하는 그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 거, 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번 주는 다음 시간쯤 나올 텐데 그때 이 B가 이 브라우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의 모든 내용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동작이 되든지 구성 원리 그 종류를 이해해 달라는 거죠.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교양 없는 짓이에요. 넘어갑시다. 예,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HTML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보다 동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가 있어야 되고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어 있는 HTML 문서도 있어야 됩니다. 또 문서를 꾸미는 CSS라는 정보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거 위에서 그런 정보를 끌어다가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걸 제어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브라우저 내에는 브라우저 정보를 갖고 있는 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HTML 문서 있죠. 그 문서를 처리하는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HTML 문서는 보통 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또 그 속에서 스크립트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는 엄밀하게는 별도,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 전달이 되긴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보니까 별도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봄이나 돔은 자바스크립트를 요구하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봄이나 돔 같이 어떤 브라우저에 어떤 내용이 표시됐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는 거,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 100% 활용은 아니고 하기도 한다는 것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때 활용될 때 이런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코어 객체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용어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 적었듯이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제어 가능한 것들은 웹페이지나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다. 즉 웹페이지 내용이나 브라우저의 모양 또 활용을 제어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또 웹 문서를 제어한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편집할 수 있고 실행 중에 나한테 보여주는 동안에 내용을 편집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과. 예, 이 내용은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브라우저라는 것은 그 종류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브라우저를 브라우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브라우저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페이지를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에서 그 데이터, HTML 문서를 보내주게 되면 즉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HTML, 또 CSS,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거, 또 그림 파일, 멀티미디어 파일들 모두 전달받겠죠. 그걸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브라우저는 그 말대로 브라우징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처리가 되고요. 이건 어떤 동적인 걸 처리하는 거니까요.
브라우저 내에 다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한 이름입니다. 아래 한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래 한글 쓰다 보면은 표 만들기도 하고 그림 붙여넣기도 하고 타이핑도 하고 맞춤법 검사도 하고 한글로 한자로 바꾸기도 하죠.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내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렌더링 엔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어떤 글씨나 그림을 표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번역해가지고 얘가 뭐 구구단을 짜라고 그랬네. 얘가 뭐 거기는 그림을 깜빡깜빡 뭐 반짝이게 하라고 그랬네. 아니 그림 회전하라고 했네. 뭐 그런 기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브라우저에. 그때 처리되는 내용 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가 들어와서 내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해 놓게 되어 있죠. 그 저장된 정보 중에 하나를 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정보는 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HTML 문서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브라우저, 요거는 도큐멘트 문서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적인 개념은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한 게 요 봄, 브라우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큐멘트 문서에 문서 정보네, 브라우저 정보네 이러고 끝내라는 겁니다. 봄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도움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객체라는 거죠. 객체 모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브라우저의 모양, 이건 문서의 모양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지 다음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은 객체 지향 모델, 즉 무언가를 객체로 표현한 형식입니다. 이 객체란 말 나오면 그러면 생각하는 건 실생활에 있는 건데 컴퓨터 내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글 종이에다 글씨를 쓰게 되잖아. 이거 컴퓨터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 문서 또 텍스트 문서를 열어서 타이핑을 쳐주게 되죠. 디지털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객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져서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확장이 됐지. 말이 많은데. 예. 봄은 브라우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돔은 웹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합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라우저를 제어하고 싶으면 봄 객체를 가져오는 거고요. 문서 내용을 제어하고 싶으면 돔 객체를 가져오면 됩니다. 봄과 돔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에서 이거를 쉽게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작. 이 말이 더 적합하네. 바꾼다는 소리죠. 뭐 제어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졌는데 하여간 나중에 바꿔낸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미 표현된 내용을 바꾸고 싶거나 표현할 때 멋지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 내에 얘들이 다 들어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브라우저 얘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이것들을 갖다 씁니다. 얘들. 이걸 활용해서 얘가 제어하고 얘가 이걸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그것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거고요. 서로 그런 유기적 관계에 들어있다는 거 보면 됩니다. 오케이? 예,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돔은 돔 오브젝트, 잘못 적었다. 도큐멘트 오브젝트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HTML 등의 문서의 내용을 트리 구조의 객체로 표현하는 걸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HTML 문서 내용을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죠. 이 객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바꾸어 놓은 거야. 컴퓨터 내부에다가 소위 말해 디지털화한 거야. 이진수로 바꾼 거야. 또는 HTML 문서를 항목별로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거야 합니다. 그때 그걸 정리할 때 그 모양이 마치 나무 모양이다 해서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와는 독립적이고 별도로 있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구조된 문서를 여러 웹 브라우저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W3, 이거 W3C라고 읽거든요. 얘가 바로 HTML, CSS 표준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 또 기업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통일되게 하자. 그래야지 내가 만든 문서 니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고 네가 만든 문서 내 프로그램에도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보통 표준이라고 하죠. 정의한다란 말을 쓰죠.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씁시다. 그렇게 정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 약속입니다. 자연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거는 개발자가 정하면 그게 법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둡시다. 왜 이걸 씁니까?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도움 표준에 따르는 웹 브라우저는 HTML 등의 구조와 문서 내용을 미리 내부 메모리의 트리 구조로, 이게 형식의 틀, 이런 뭐 나무 모양이라는 소리예요. 로 생성하면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갖고 이런 걸 트리 구조로 잘 정리함으로써 자바스크립트 등의 스크립트 언어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또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HTML 문서를 컴퓨터 내에 이해하기 쉽게, 또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프로그램 언어가 갖다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형식을 도움이라 한다 라고 합시다. 읽어보고요. 왼쪽 아래 거 읽어보라.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드, 이거는 이제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웹브라우저를 열을 때 각 페이지의 내용을 객체화한 거, 객체라는 거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봄은 페이지를 열었을 때 브라우저의 내용, 브라우저 내용이 뭐가 있어요? 크기, 색깔, 위치, 컴퓨터 모니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브라우저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면 계속 어느 페이지 이동을 해 나가죠. 그럼 히스토리 남죠. 뒤로 가기 누르면 넘어가. 그런 게 봄입니다. 봄. 별거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또는 즐겨찾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브라우저 위에 보면 위에 제목을 나타낼 거냐, 아래에다가 현재 상태, 파일 이름을 줄 거냐, 이런 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정보도 다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브라우저 자체를 객체로 표현하는 형식을 봄이라 한다. B 브라우저, D 도큐멘트, 이렇게 연결해줘. 그 정도 영어 실력은 되죠. B하고 D는 구분하죠. 오케이.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순간에 내부 메모리에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아요. 그거를 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왜 자바스크립트 모든 거는 쓰려고 정돈하는 겁니다. 쓰지 않는 건 정돈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다 저장해, 다 구분해서 틀이나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이거를 쉽게 제어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바스크립트는 앞에서 정리된 돔이나 봄 객체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열리게 되면 그 윈도우라는 객체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창이 열렸잖아. 그 창을 봤더니 그 창 속에는 도큐멘트 문서도 있고 그 창의 크기, 색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창의 크기, 색깔을 봄이라고 하고 그 창 속으로 보이는 문서 내용을 돔이라고 해.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때 이거를 왜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하는 거야? 나중에 요거 바꿔보려고, 요거 색깔도 틀리게 바꿔보려고, 크기도 줄여보려고, 필요 없으면 닫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X자 누르면 닫히죠. 그렇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웹 문서 안에, 즉 HTML 문서 안에다가 창 닫기 또는 새 창 열기, 그 A 앵커에 보면은 타겟에서 블랭크, 언더바 블랭크 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런 객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동작할 때 웹브라우저 내부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웹브라우저 또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구조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 이겁니다. 웹페이지 내에는 문서 정보, 브라우저 정보가 들어갔다 그거죠. 그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불러 쓰려고. 모든 객체 상대는 윈도우라는 게 존재한다 몰라도 돼요. 창에 나타난다는 소리고요. 본 객체는 윈도우 프로퍼티에 존재하며 무슨 소리야. 윈도우 객체 도큐멘트 프로퍼티는 돔 객체를 이루는 트리 상단에 존재한다. 결론은 봄하고 돔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해. 그리고 윈도우 객체는 모든 객체 최상단에 위치한다. 창이 열리고 그 창 속에 이런 것들이 표시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개념은 우리가 쓰는 사람이 실생활에 생활하고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몰상식한 친구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냥 여기 어려운 거 이거 다 이해하려고 받아들이지 맙시다. 창이 열리면 내용에 대한 거는 돔에 저장이 되고 창에 대한 정보는 봄에 저장이 돼.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저장된 것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을 할 거래.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걸 대비해서 만들어주는 거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 갖춰진 브라우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HTML5, CSS3를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크롬을 쓰자고 얘기했거든요. 크롬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원을 안 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야죠. 이건 교양 있는 짓이죠. 너무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브라우저가 나온 이후에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많이 만들어 놓은 거에 기능을 많이 추가했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옛날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만든 것도 적용이 되고 새 것도 적용을 일부 시키다 보니까 충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고치다 그 다음에 지쳐서 못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2021년 기준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서비스를 중지하겠다. 대신 엣지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만들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의 거 보고 고치느니 내가 새로 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고치다 지쳐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거기다 크롬한테까지 밀려버리니까 이거 영 낫이 면이 살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예 엣지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이게 뭐 사회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IT 기업들도 동일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고 좀 떨어져 있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할 거 있죠. 오케이, 통과. 썰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거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양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고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돋궈주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라고 얘기하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객체라고 있습니다. 모델인 거니까 틀이죠. 그래서 도큐멘트를 뭐 구체화시킨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움은 도큐멘트라고 그랬죠. HTML 페이지, HTML 문서를 그대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에서 관리해 주는 아까 트리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트리, 나무 알죠? 나무 가지 있고 이파리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이파리 하나하나가 태그가 된다. 또는 가지 하나가 태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웹페이지에서 작성된 HTML 태그당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되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객체 속에 객체가 또 들어가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지들 마음대로 놀겠죠.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지.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이거는 우린 브라우저 하나였잖아. 근데 내부로 도민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HTML 문서를 봤더니 태그도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태그가 여러 번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그 하나당 종류별 하나가 아닙니다. 건 바이 건 하나당 또 객체를 만든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당 한 개씩의 모양, 태그랑 한 박스에 담고, 태그를 또 한 박스에 담고, 이 전체 박스를 다 큰 박스에 또 담고, 다 박스죠. 박스를 객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나중에 이제 태그가 출력된 모양이나 근처를 이 제어는 누가 하죠? 자바스크립트가 하죠.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이거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든 이유는 나중에 재활용하려고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되게 줍시다. 밑에 내용 다 동일한 겁니다. 뭐 좀 설명하려고 객체 만든다 그랬다가 이게 트리를 생성한다 같다 이러는 거거든요. HTML 태그도 보면 종속 관계가 있잖아요. 위에 뭐 이렇게 HTML하고 /HTML 속에 들어가 보면 헤더 있고 바디 있죠. 바디 속에 들어가면 태그들 나오고 스크립트도 들어가고 뭐 이러죠. 테이블도 들어가고 이랬었잖아요. 그거를 갖다 어느 것 속에 어느 게 달렸는지를 이렇게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서 만드는 걸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트리를 생성하다 나무를 만든다가 아니라 나무와 같은 구조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밑에 되게 어렵다 씨.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 엘리먼트, 이 노드라고 하면 하나의 가지, 엘리먼트는 그 가지에 달려있는 이파리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돔 노드라고 하는데 돔 노드가 바로 객체입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정보를 구성하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뭐 어떤 태그에서 색깔, 크기 이런 거 지정했죠. 그것들이 바로 엘리먼트, 우리 프로퍼티라는 용어 썼었잖아요. 그걸 엘리먼트라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어렵다 어려워. 돔은 HTML 문서를 이야기한다. 이거 문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거 데이터로 만든 거야. 이걸 만든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불러쓰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줍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돔입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HTML 문서를 작성을 하죠.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연결해서 이해가 되죠. 그때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웹 문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맞춰서 이걸 분석해서 이렇게 화면에 해당하는 폰트도 가져오고
그리고 버튼의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브라우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HTML 문서에 대한 거는 돔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웹 브라우저의 모양은 봄이라는 형태로 웹 브라우저 내 웹 문서가 표시됐죠. 그래서 이 속에 그 창을 윈도우라고 그 속에는 내비게이터, 뭐 지금 우리 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웹페이지의 기록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고 또 화면에 표시된 내용도 관리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정리가 되는 거 이거 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작성한 건 이거, 내가 보는 건 이겁니다. 브라우저 내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얘들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얘는 브라우저 자체의 기능, 얘는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 이렇게 받아주면 된다. 개념 잡아요.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우린 교양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양은 저런 데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겉에서만 살펴봅시다. 오케이. 이제 문서를 이렇게 구조화한 거, 즉 컴퓨터가 알아보면서 바꿔놓은 거, 그거까지 합시다. 네, 돔트리 구성인데, 시간 많이 잡아먹네. 욕심을 내면 꼭 이래요. 돔트리는, 그냥 읽어만 줄게요. 이거 굳이 이해하려고 덤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돔트리, 도큐멘트 문서를 컴퓨터 내부에 관리하는 기술인데 나무 모양으로 한다. 그래서 트리라고 했습니다. 루트를 도큐멘트라고 한다. 그리고 태그마다 한 개씩 만들어진다. 돔 객체의 종류는 HTML 태그 종류만큼 또 HTML 태그당 무슨 소리야, 아이씨. 어렵게. 태그당 하나씩 만들어진다. 내부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요. 알아서 합니다. 돔트리는 HTML 태그가 포함된 것들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된다. 어쨌든 문서가 잘 관리되고 있다. 컴퓨터 브라우저가 분석해서 잘 정리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브라우저가 HTML 태그로 화면에 그리는 과정은 일단 이 트리 구조에 도움을 만들고 그걸 불러내서 표시합니다. 우리 컴퓨터 화면에 이 글씨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요? 우리 프로그램장에서 우리 파워포인트 쓰면서 가만있어 봐. 이 D자가 이 폰트가 어디 거지? 여기 그림자는 어떻게 해주고 크기는 어떻게 해지? 이런 거 우리 몰라도 되잖아요. 교양일 때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공자는 알면 더 좋은데 전공하는 친구들도 야 전공자 여기 몇 명 있죠? 이 글씨가 여기 어떻게 표시든가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잡고요. 범위 정한 다음에 폰트 주고 크기 정하고 색깔 지정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정한 크기를 지정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고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예, 그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몰라도 됩니다. 알면 똑똑한 거고요. 읽어봤자 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면 되죠. 이렇게 돔이라는 개념 잡고요. 돔이 브라우저 내에서 처리된다. 그까지만 이해합시다. 그다음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 폰트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정도 수준 가진 사람이 내가 장담컨대 소프트웨어 학생 중에는 없을 겁니다. 원리는 알지 모르지만 설명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돔 객체 샘플입니다. 돔 객체 샘플이거든요. 돔입니다, 돔. 또 위에 윈도우라는 객체 있고 그 밑에 들어있는 도큐멘트죠.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나올 때 이 태그를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다. 타이틀 부분이네. 그래서 HTML 문서는 크게 봐서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헤드 부분 속에 타이틀이 들어가죠.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디 부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것도 P 태그를 쓴 경우 있고 뭐 폼을 쓰는 경우도 있고 나누어지겠죠. 그거를 나름대로 이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대충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서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도 뭐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나오잖아요. 서로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봐. 그럴 때 그 계층도 가게도 그리게 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겁니다. 예, HTML 태그 속에 들어가는 정보도 프로퍼티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여기서 엘리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성 요소들 있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샘플이 있네. 돔으로 만들어진다니까 돔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려고 이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HTML 태그 하나당 돔의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객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즉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걸 제어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 우리가 P라는 태그를 썼는데 P라는 태그를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P가 한 번이나 여러 번 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ID, 키가 있어야 된다. 그걸 ID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P라고 줬습니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는 first P라는 거라고 부르면 얘가 불려 들어와서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P가 하나의 문서겠죠. 여기 새로 생성된 div입니다. 요 명령인데 이거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런 게 일종의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건데 이벤트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리스너 듣는 거죠. 내가 마우스로 뭘 클릭한다든지 마우스가 특정한 문자 위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클릭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이거를 수행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도움 객체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고 여기 또 이게 들어갔네. 그 문장입니다. 들어갔죠? 이 부분 P 객체 속에 P라는 태그를 설명하는 얘들이 바로 엘리멘트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inner HTM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태그를 썼는지 또 거기에 이름이 뭔지 또 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엘리멘트 이름은 P가 되는 거네. 예. 그리고 속성은 요거죠. 이름. 그리고 CS 스타일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엘리멘트 이름은 꼭 있어야 됩니다. HTML 태그 구성 요소니까요. 그리고 표현되는 내용은 이너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엘리멘트 이름 꼭 있어야 되고요. 콘텐츠 이걸 이너 HTML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 바꿀 수 있고요. 말 길어졌는데 HTML 태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엘리멘트를 구성 요소 속성이라고 했는데 태그입니다. HTML 문서 내를 구성하는 큰 카테고리가 태그가 되는 거고 태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또 나오죠. 아까 프로퍼티 엘리멘트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 수정해야지. 다시 녹화하기 싫으니까. 오케이? 태그는 이렇게 만들어졌었지까지 이해해 주면 됩니다. 돔객체 5가지 구성요소 아까 프로퍼티, 메소드 이거 뭐야? 객체입니다. 앞에 있는 그 SQL 문서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될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프로퍼티, 아까 그것들 어느 특성인지 그리고 메소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거는 앞에 객체 설명할 때는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그거 연결하면 됩니다. 맞죠? 객체에는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 정보는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메소드라고 했어. 그렇죠? 거기다 추가로 돔 객체에서는 컬렉션, 이벤트 리스너, CS 스타일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해하죠? 이벤트도 아까도 이해하죠? 컬렉션은 그런 자식들의 주소를 가진데 그 배열. 아까도 이제 동일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동일한 엘리멘트에 대해서 P 태그에 대해서 아이디를 동일하게 여러 개를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재웠는데 같은 성격의 표현되는 내용들이야. 이걸 갖다가 이름을 다 달리하게 되면 관리가 귀찮거든. 그래서 나 얘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목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트리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걔를 각각 따로따로 할 건지 아니면 하나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이 컬렉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식 돔 객체들의 주소를 가지는 배열. 요 P 태그를 쓴 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ID에서 X라고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X가 있어. 그럼 내가 이것도 태그 만들고 이것도 만들지 않고 이걸 동일하게 처리할래.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돔객체에 만들었으면 첫 번째는 얘고 두 번째 얘고 세 번째 얘라고 이렇게 목록만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상으로만 받아들여 개념으로만요. 그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주소들의 집합, 컬렉션, 집합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배열과 비슷한 집합. 우리 배열도 배우긴 배웠죠. 집합. 오케이. 돔객체 내에서 객체들보다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컬렉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와, 이것도 뭐야? 뭐 이렇게 많지? 애니메이션 좀 순서가 바뀌었네. 동객체인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는 이게 전체가 다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아이디는 뭐고 태그는 뭐고 내용은 뭐다. 스타일은 어떻게 설정됐다 있고 메소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메소드 어디 갔어?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맞춰서 이런 거 방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컬렉션은 저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목록을 등록해 놓으면 동일하니까 동일한 기자 동일하게 움직일 거니까 좀 편하게 간략하게 할 수 있죠. 또 이벤트 리스너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겠죠. 여기 나왔던 이런 것들 메소드는 내가 지정한 거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거 이벤트 리스는 기본 시스템에 제공된 것들 사용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CSS는 화면에 표시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여러분이 받으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런 기준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맙시다. 예, 이게 첫 시간인데 갑자기 객체 끝내자마자 지난 시간에 객체 개념도 솔직히 어려웠을 겁니다. 쉬운 개념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냥 객체로 활용하는 돔 객체 활용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공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진짜 교양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들어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져주면 고맙죠. 그래야 전공자도 먹고 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단순히 그 웹페이지를 볼 때 표시만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분석돼서 관리가 되는구나. 관리가 된다는 소리는 재활용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재활용을 하는 놈이 바로 자바스크립트구나. 요거만 딱 생각하고 했으면 첫 번째 수업 잘 들은 겁니다. 뒤에 돔객체 활용하는 거 추가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일부 좀 있습니다. 개념 잡기 힘든 내용도 있고요. 아까 보면 커렉션이니 뭐 메소드니 이런 거는 그 용어를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언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 남는 경우 드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죠? 20년 살아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 남은 적이 있어요? 일부는 남죠. 수능 볼 때 한 번도 안 본 책, 한 번도 안 들은 거 없었잖아요. 한 번씩은 다 훑어봤잖아요. 남질 않아서 그러지. 선생님들이 설명한 거 다 들었잖아요. 들었다고 다 풀어요? 영어, 단어 듣고 봤다고 그래서 외우고 영어 문장 만들어내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손으로 타이핑을 해봐야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이제 기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 적이 있다. 아무리 교양 수업이지만 본 적이 있다만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있다만으로 프로그램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는 교양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만든 거로 동작도 한번 시켜봐야 되거든요. 만든다는 게 따라하기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건 따라한 걸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만들어 본 거, 따라한 건 체험했다라고 얘기하죠. 만들어 보는 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예제 꼭 돌려보고요. 돌린 다음에 그 한 거 좀 수정해 보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필요할 때 지워보기도 하고요. 또 오타도 발생시켜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어야지 그게 진짜 배운 겁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학교 말이 되니까 이제 간호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요. 지금 뭐 했는지 잘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돔 설명했습니다.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